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많이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자산을 보면은 네. 자산 부채, 자산 대차 대조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여기는 자산, 여기는 부채 비해서 이쪽은 부채. 돈을 어디서 갖고 왔냐. 그냥 보통 채권 아니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은행이 그걸 어디다 투자했냐는 게 이쪽에 그 자산 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행의 이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금융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거예요. 뭐 위탁 대출. 중국은 이런 거예요. 중국은 기업 간 대출이 허용이 안 돼요. 기업 간 대출이라는 건 예를 들면- A 기업이 B 기업에게 네, 제가 안유화란 기업이에요. 우리 임 대표님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돈이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경영하고도 또 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비즈니스는 아주 좋은데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니까 신용이 낮아서 면 뭐 대출하면 한 뭐 1년짜리에도 막 이자를 12% 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신용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은 일정 부품을 우리가 공급해 주든지 우리들 간에는 기업 정보 비대칭이 덜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사장 좀 나한테 1년만 좀 빌려줘 8%를 해줘. 그럼 좋잖아. 그렇죠. 4%.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 제가 어떤 형태로 주는 거죠, 돈을. 그런 다음에 은행이 그다 대출해 주죠. 결국 우리들 간에 이걸 위탁 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은 거기서 수수료를 먹어요. 그 A라는 기업의 돈을 네. 받아서 그러니까 네. 그 대여를 받아서 이쪽가 대신 대출해 주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사모펀드 형태로 많아요. 그러니까 펀드. 네, 펀드. 펀드 형태로 해서 사모펀드 형태로는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투자되고 이런 것들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이 지금 은행들이 만든 자산관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금이 100조 위안. 100조. 중국 GDP가 100조 안 돼요. 한 98조 정도 돼요. 근데 은행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했던 많은 금융 행위들 있잖아요. 네. 사모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 있잖아요. 제3자 뭐 담보 뭐 이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은행의 대처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들이 다 지하금융이라고 우리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겠네요.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는 기업에는 네. 격리 장부를 3개 보관해 가지고 회사용, 투자자용, 그렇죠. 은행용, 국세청 세금용. 그렇죠. 그다음 자기 내부요. 근데 한국도 똑같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공동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중국이 기업 더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장한 후에 정보가 정확하면 돼요. 금융감독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네. 내가 아직 상장하기 전에 기업이면 임의대로 막 이렇게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엉터리라고 네. 법의 그 제재는 안 받나 보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표현을 써요. 뭐 1년에 원화로 뭐 매출이 10억 이상 이러면 우리가 규모 이상 기업이라 이런 기업은 반드시 국가에다가 회계 감사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래는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상장 회사는 왜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일반 대중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은 중국의 그 주식 투자 인구가 한 2억이 돼요. 맞네요. 계좌가 2억 계좌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번에 사건이 하나 또 터질 거예요. 상자회사 하나가 제약회사예요. 12월 2일 금방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요? 지금 어제네요? 네, 어제 그게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상장 정지당했어요. 지금 거래 정지당했는데 가짜 회계, 가짜 회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중국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벌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해서 벌금하는 게 위안화로 한 60만 위안. 얼마 안 하네요? 1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가짜 상부를 해서 몇백억을 이렇게 가짜로 펀딩 받고 했는데 벌금을 1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원화로 한 2천억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몇천억씩 받았는데 벌금을 1억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 너무 할 만한 장사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증감위가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멀었는데. 그러니까 조치가 이래요. 벌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주모자에 한해서는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요. 뭐 몇 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막 그냥 벌금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와요. 그래서 각 나라 똑같아요. 미국도 옛날에 엘런 사태 발생해서 맞죠.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다 존재하는데 중국이 더 많이 발생한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아직도 감독 관리 규정, 법규 이런 것들이 완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제도의 틈을 여행을 바라는 거죠. 투기자들은 항상 있게 돼 있죠. 손해는 일반 투자자를 보는 거죠. 아, 그러겠네요. 네, 이게 우리가 중국 기업 투자할 때 우리가 여기 뭐 QF, RQF라고 해서 한국 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바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한전에서. 그럴 때는 되게 중요하죠. 이런 문제가.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대외용 그 어떤 회계 자료 그거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투자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가야 돼요. 그 현장을. 직접 회사를. 왜냐면 가본 사람이 알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이 회사를 보는 거랑 내가 갔을 때 이런 회사는 느낌이 와요. 왜 오냐면 일단 우리가 아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거의 IR 부서 갔을 때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그 생산 공장 라인에 갔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자세들 보면은 대충 이 매출액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판단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에요. 투자하는 사람. 근데 보통 그런 거 여기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그런 일 안 하죠. 앉아서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의 앉아서 하죠. 데이터 보고. 네. 그러면 중국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앉아서 하면 몰라요. 중국 기업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딱 가보면 이게 제가 중국의 그 DJI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이잖아요. 중국의 DJI라고 유니콘 기업인데 세계 시장이 70%를 해요. 엄청나네요. 예,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석유 탱크가 터졌잖아요. 네. 그 뒤에는 불공개 내용이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자는 뭐 뒤에 이란하고 미국 간의 군사 이 뭐 드론을 통한 이렇게 정보 싸움이 일어나요 그 뒤에서. 근데 그 두 개가 다 DJI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중국 드론끼리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예를 들면. 근데 그게 그러니까 DJI가 세계 시장의 70%를 하는데 이 기업은 딱 가보면 느낌이 와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홍콩 과학기술대에 나온 3명의 박사가 만든 건데 가면 딱 세계적인 기업이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고요.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나 이렇게 방문자를 대하는 자세라 이런 것들이 달라요. 딱 일하는 기업이라는 게 정말 여기는 R&D 매출액의 10% 이상을 계속 R&D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톱 기술을 자기네 갖고 가는 거예요. 모두 특허 기술을. 이런 기업들은 가면은 그 기업 문화가 그냥 기업 문화잖아요. 이게 회계 조작도 기업 문화예요. 조작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안 하는 기업,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진중한 사람과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의 눈과 이 분위기에서 보이지 않나요? 쓰는 단어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기업도. 네. 그렇군요.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그 자금 대여 행위 이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개인 간은 뭐 문제 없는 거죠? 혹은 개인이 기업에게 빌려주는 거는? 우리가 상법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은 한 대여 되는데 뭐 개인이 기업한테 준다. 글쎄 그런 일이 있을까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사채업자들이 네. 큰 손들이 왜 기업 들어오면 사장님들 막 무릎 꿇고 돈 빌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네. 같은데 보면. 그 중국도 가요. 그게 보통 채권을 사주거나 뭐 어음을 양도받거나 뭐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대출을 해준다. 사채. 대출 해면 안될 거예요. 대출이란 거는 사채라는 거. 예, 대출이라는 거는 라이센스 있는 기관만 중국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채권을 이러면 괜찮은데 대출을 해준다. 이거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거죠. 해줬다 해도. 그러게. 예, 예.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의 네. 돈을 좀 빌리고 싶다, 쓰고 네. 싶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채권 발행이라는 형식으로 네. 가져와야지 네. 그냥 돈 자체를 빌려올 수는 없겠네요. 은행처럼 뭐 그게 B2B 좀 대출이 B2B는 중국에 옛날에는 하게 했어요. B2B라는 게 지금 이런 개념이거든요. 개인들이 그 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법이라고 규명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스톱이 됐어요.
아. 그래서 P2P가 굉장히 그때 유행을 했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선입관이 뭐가 있냐면은 네. 중국 사람들은 되게 약간 도박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 되게 그런 리스크가 큰 투자를 많이 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보면은 뭐 세계적인 그렇죠. 그 암호화폐 기업들이 선들이 나오고. 다 중국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투자를 많이 할 거거든. P2P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10%만 해도 1억 5천만 명이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스개로 중국의 정신질환 환자가 정신질환 그러니까 예.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정신질환이라는 게 꼭 막 정신 나간 사람뿐만 아니고 뭐 원래 그러니까 조기 정신질환 뭐 조현병이라든가 조기 이런 사람 합하면 1.7억 명이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도 1억 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보기엔 중국 사람들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전 국민성으로 보면은 사실 뭐 많은 인구가 아니고 그중에 10%라도 1억 명이 도박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지. 우리 인구의 2배니까.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P2P라는 게 원래는 P2P 중국에서 엄청 잘 됐었어요. 왜냐면 그 기업에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를 탈중개하는 거잖아요. 은행이나 증권 다 없애고 내가 직접 주니까 싸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게 엄청 잘 됐다가 중국의 그 P2P 플랫폼을 하는 기업가도 놀란 거예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순수하게 했어요. 정말. 그게 보세요. 14억이 한 사람이 1위안. 1위안 이게 여기 돈으로 200원도 안 돼요. 한 150원. 한 사람이 원화로 150원 투자해도 14억 위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4억 위안 곱하기 170 하면 2천억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B2B 플랫폼 하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2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힘들게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할 그걸 들고 달아나는 거죠. 왜냐면 14억 위안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아마 한국이 B2B 플랫폼이나 제가 크라우드 펀딩 한국 예탁일전에 한 3년 있어가지고 엄청 잘 알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네.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이다. 그래서 해보니까 예를 하나 들면 한국에 크라우드 펀딩 한 개 기업이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돈이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200억 원화. 얼마 안 되네. 근데 중국은 한 개 업체가 200억을 하거든요. 한 개 업체가. 근데 한국은 전체 시장이 200억밖에 안 된다고요. 무슨 뜻이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도망칠 인센티브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다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중국은 와 그렇게 2천억이 들어오니까 그거 들고 도망가면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스톱 하고 이제 라이센스 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라는 하더만 해라. 그래서 지금 그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 작업을 하고 있고 선정하고 있어요. 누구를 줄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받은 애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을 하는 거죠. 엄청 걔네들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엄청난 특혜겠네요. 끝나는 거죠. 그거는 완전 앉아서 헤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어디 중국 가서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국 라이센스가 제일 가치가 있죠.